자, 봅시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그거, 왜냐면 지금 예제가 유기화학 반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소재로 그 연습 문제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여기 있는 지금 내가 풀어주는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출제될 예정인 것 같으니까 지금 써드리는 예를 달달달 외우시기만 하면 그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우선 여기서 보시면 얘 이름 뭐예요? 상목 씨 이름 뭐예요? 알카인. 알카인. 자, 이때 누구랑 반응을 시킬 수 있냐면 바로 HBr이랑 반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 HBr이랑 반응을 시키는데 이때 HBr을 몇 번 반응을 시키냐면 보세요. 2번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삼중결합하고 HBr을 2번 반응을 시키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상목 씨 얘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이 뭐예요? 다 했었죠. 그렇지. 얘는 제미널 다이브로마이드라고 했었죠. 제미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제미널이 같은 자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같은 자리라는 뜻의 그 화학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제미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탄소에 브로마이드 2개 붙어 있는 상황을 제미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랑 상보적인 테크닉이냐면 잘 봐요. 똑같은 삼중결합 화합물이 있어요. 근데 얘를 Br2랑 반응을 시키면요. 보세요. 보세요. Br2랑 반응을 시키면 알지. 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중결합 화합물이 있어요. 이중결합 화합물에 Br2를 반응시키면 여기선 이게 만들어진다고요. 저 미케니즘은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때 상목 씨 얘 이름이 뭐예요? 상목 얘 이름 뭐예요? 요거 이름 뭐예요? 아까 썼잖아요. 얘 이름 뭐예요? 몰라? 아까 써놨잖아요. 안 썼어? 안 써놨다고요? 저는 몰랐어요. 넣어봐. 저는 몰랐어요. 뭐? 저는 몰랐어요. 넣어봐. 네, 안 썼어요. 응? 이거 왜 반응기호 내가 안 썼어? 이거 왜? 네? 여기에 내가 반응기호 썼었잖아. 1, 2 해가지고 그거 왜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게요. 쓴 줄 알았는데. 진짜. 어휴, 진짜. 네, 정말. 네. 내 이러다 부처님이 되고 말지 진짜 내가 진짜. 얘는 비시널. 그거를 그 중요한 반응 기호를 안 쓰면 어떡해요. 문제 풀 때 그렇게 풀라고 했는데 내가. 나 진짜. 비시널 다이브로마이드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탄소에 브로마이드 2개를 한 자리에 다 붙이느냐, 양 옆으로 이렇게 하나씩 붙이느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둘은 굉장히 서로 상보적인 테크닉이라고요.
내가 어떤 탄소에 브로마이드를 붙이는데 한 탄소에 두 개를 붙이고 싶을 때도 있고 옆에다가 하나씩 붙이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테크닉을 쓴다라는 걸 반응 개요를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이중결합에 BR2를 쓰면 비시널이 되고 삼중결합에 HBr을 두 번 쓰면 G미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밑에 있는 이거는 뭐 계속 메커니즘 여러분 예비했으니까 지금 이제 이걸 해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알아두실 거. 묘하게도 삼중결합 화합물은, 자, 잘 봐. 이중결합은 파이결합이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근데 삼중결합은 파이결합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그러면 파이결합이 많을수록 반응을 잘할 것 같죠. 왜냐면 파이결합이 반응을 하니까요. 근데 놀라웠게도 파이결합이 더 많은 삼중결합은 오히려 이중결합보다 반응을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게 뭔 말이냐면 이 단계가, 자, 이중결합도 HBr이랑 반응할 수 있거든요. 이중결합도. 그거는 예전에 했으니까 메커니즘 찾아서 꼭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고요. 이중결합도 이런 식의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이 삼중결합의 반응은 바로 그 반응 속도가 느려요. 느려. 누구보다? 탄소 이중결합보다 느려요. 그래서 반응성이 작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중결합 화합물에 비해서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서 열을 많이 가해줘야 돼요. 열을 충분히 가해줘야 저 반응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거를 저기에 이중결합보다 반응성이 작다라고 써놓은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왜 그러냐?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탄소 이중결합은 S 캐릭터가 몇 %죠? 이중결합은 S 캐릭터가 몇 %예요? S 캐릭터 몇 %냐면 33%이고, 그런데 탄소 삼중결합은 어떻게 돼요? S 캐릭터가 50%죠. 그러면 S 캐릭터가 크면 전기 음성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크면, 자, 잘 봐요. 전기 음성도는 전자를 주는 성격이에요? 전자를 가지고 있는 성격이에요?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전자를 잘 가지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가지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커져서 외부의 전자 제공 능력이 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중결합은 S 캐릭터가 33%, 삼중결합은 S 캐릭터가 50%. 이중결합은 혼성 오비탈이 뭐예요? 혼성 오비탈 sp2. 삼중결합은 혼성 오비탈이 뭐예요? sp3는 단일 결합을 sp3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두 개라고요. 그럼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하나, 둘, 세 개의 오비탈 중에서 하나가 s 오비탈이라는 뜻이고요. 하나, 두 개의 오비탈 중에 하나가 s 오비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s 캐릭터가 크다는 건 그만큼 그 탄소가 전기음성도가 커진 걸 뜻해요. 그럼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전자를 남한테 잘 못 주는 거죠. 그럼 알겠어요? 모를 것 같지만 외우세요. 알겠죠? 외우세요.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 전자를 주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이게 의외로 잘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전자 전달이 좀 어려운 거예요. 전자 전달 조금 더뎌요. 더디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결합이 HBr이랑 반응할 때보다 반응 속도가 느리고 그 반응 속도가 느린 것을 그냥 반응성이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하지만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게 돼 있고요. 하지만 전자는 많은 데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파이결합 전자가 이 수소한테 전자를 주게 돼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브로마이드의 부분 전하는 얼마죠? 브로마이드 부분 전하는 뭐예요? 브로마이드 부분 전하는 뭐예요? 항상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왜?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그럼 붙어있는 수소의 부분 전하는 뭐예요? 델타 플러스. 그래서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전자가 상목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거야?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한 거야.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고 나면 여기 있는 파이그랍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가면서 이 수소는 노란 전자를 받아들이겠지만 나 안 썼어요? 빨리 써. 노란 전자를 수소가 받아들이겠지만 수소는 뭘 만족해야 돼? 옥텟. 전자를 누구한테 던져? 브로마이드한테 던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노란 전자가 이 수소랑 결합하고 브로마이드가 떨어져 나오거나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이 브로마이드 형식자는 얼마예요? 상목씨? 얘 형식자는 얼마예요? 1 마이너스. 잘했어.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탄소. 얘가 지금 누구였냐면 이놈이거든. 에? 삼중결합을 하고 있는 이 알킬 그룹에 붙어 있는 탄소거든. 요놈이거든. 얘 형식자는 얼마예요? 여기 형식자는 얼마예요? 이거 형식자는 얼마예요? 크게. 1 플러스인 거 알겠어요? 알겠죠? 1 플러스. 자, 얘는 뭐다? 얘는 이름이 뭐냐면 바로 바이닐 케타이온이라고 해요. 바이닐 케타이온. 자, 여기서 케타이온의 뜻은 뭐예요? 양이온이라는 뜻을, 케타이온을 양이온으로 한다고 했죠. 이때 이제 처음 보는 표현이 나올 텐데 바이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이 바이닐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요겁니다. 바로 탄소 이중결합, 요거를 뜻하는 말이 바로 바이닐이에요. 아시겠죠? 자, 탄소 이중결합을 이게 관용명, 별명으로 부르는 표현이 바이닐이에요. 그래서 왜 전문 용어 중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비니루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비니루가 바이닐을 일본 사람들이 발음하는 거예요. 자, 발음 해볼까요? 바이닐. 시작. 시작. 크게. 건이 발음. 근데 이 바이닐, 이 일본 사람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비니루
알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베니르. 알겠죠? 예. 그 쪽발이들이 그렇게 발음하는 걸 일제시대 때 모르고 그걸 다 받아 쓴 거야. 알겠어요? 받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비니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다 일제시대 때 그 영향이야. 알겠죠? 예. 바이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닐봉다리 있죠? 그 비닐봉다리의 그 소재가 있잖아, 소재. 그 안에 탄소 이중결합과 관계 있는 어떤 작용기가 있어요. 뭐 이제 정확하게 탄소 이중결합이 있다가 아니고 이 탄소 이중결합과 관계가 있는 어떤 작용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줄여가지고 베니르 봉다리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사무실 알겠죠? 그래서 탄소 이중결합에 저렇게 바일이라는 표현을 쓴다. 되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다. 이때 이 바이닐 케타이온은 이제 재밌는 게 이겁니다. 실제로 이제 나타나기가 왜 됐어요? 그래서 바이닐이라는 말은 요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때 요거 몇 도겠어요? 각도가 180도라는 거 알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작용기가 없거든요. 시그마 결합이 양쪽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180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그마 결합이 지금 뭐 요거하고 요거 시그마 결합이 양쪽으로 두 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VS EPR을 이용하면 180도예요. 그럼 180도 결합과를 갖기 때문에 혼성 오비탈은 뭐겠어요? 혼성 오비탈은 SP 혼성이에요. 결합각이 180도면 SP 혼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는 게 바로 저 바이닐 케타이온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브로마이드 마이너스하고 바이닐 케타이온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질 것이냐? 어쨌거나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할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빨간 탄소하고 브로마이드가 결합이 된 거예요. 알겠죠?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녀석 이름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관용명으로? 이 이름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제 이름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이 이름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바로 관용명으로 바이닐 브로마이드라고 합니다. 브로마이드는 뭐가 결합되어 있을 때 부르는 이름이에요? BR이 붙어 있을 때 쓰는 이름이죠.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을 때. 근데 브로마이드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이중결합이 붙어 있죠? 이중결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쟤를 관용명으로 바이닐 브로마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보이시죠? 보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그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어요. 놀라웠게도 자 보세요. 요 놈은 어떤 공명 구조가 하나 나타나는데 어떤 공명 구조가 하나 나타나냐면 이런 공명 구조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쟤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 짜잔 이런 공면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보이죠? 자, 그럼 이때 요 흰 전자하고 노란 전자가 이렇게 되는 거 어떤 건지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 왔다 갔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브로마이드 형식자는 얼마예요? 브로마이드 형식자는 얼마예요? 1 플러스. 그 다음 얘 형식자는 얼마예요? 이거 형식자는 1 마이너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성국씨, 저기 형식자가 1 마이너스라는 거 알겠어요?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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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때 저 바이닐 브로마이드의 탄소 이중결합에서 Br이 결합한 탄소 자리를 알파 그 옆자리를 베타 자리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관용명이긴 한데. 자, 뭐라고요? 브로마이드가 붙어있는 탄소 자리를 무슨 자리라고 부른다고요? 알파 위치라고 부른다고. 알파 포지션이라고 해요. 알겠죠? 알파 포지션.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이중결합 옆자리를 무슨 자리라고 한다고? 옆자리를? 요걸 베타 포지션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가 알파, 이게 베타잖아요.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원래 뭐였다고요? 여기 알파 자리고요. 여기가 뭐였다고요? 베타라고요. 근데 공명구조를 통해서 베타의 형식전화가 얼마가 돼요? 공명구조를 통해 베타 형식전화가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그래서 베타 자리가 델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자리가 약간 음전화를 갖게 돼요. 그래서 바이닐 할라이드에서는 베타 자리가 약간 델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생각해봐. 델타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래서 전자가 부족한 상태라는 거야? 전자가 풍부한 상태라는 거야? 델타 마이너스라는 거는 그 자체로 전자가, 자, 그럼 봐봐. 원래 탄소는 전기음성도가 큰 편이야, 작은 편이야? 크지 않은 편이야. 탄소는 전기음성도가 크다라는 말은 잘 안 하잖아. 그럼 전기음성도가 크지도 않은데 전자를 막 내꺼 이렇게 막 가지려고 하지도 않는데 델타 마이너스가 됐어. 그러면 이 의미는 탄소가 델타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얘가 전자가 풍부하다는 얘기야, 전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전자가 풍부해졌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아까 이제 한번 지나쳤던 건데 자 보세요. 맨 첫 단계에 삼중결합이 있죠. 반응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어쨌거나 수소한테 전자를 줬어요. 삼국씨 내가 설명은 봐야죠. 봐야죠. 삼중결합인데 수소한테 전자를 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양이온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름이 뭐라고 했죠? 크게 대답을 해. 크게. 바이닐 케타이온. 시작. 이때 자 여보세요. 이때 이 뭐라고 해? 상무씨 저 뭐예요? 저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건희씨 저거 뭐예요? 바로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에요. 알겠어요?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 뭐예요? 외부 수소가 어디에 붙어요? 외부 수소가 원래 수소가 많은 탄소 쪽에 수소가 또 붙는 현상을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라고 하죠. 여기서 왜 수소가 여기 붙었냐 라고 묻는다면 마르코프 니코프 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삼중결합하고 HBr을 반응을 시키면 뭐가 만들어져? 이런 식의 바이닐 브로마이드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런데 그 바이닐 브로마이드의 무슨 자리? 무슨 자리? 베타 자리. 베타 자리에 뭐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델타 마이너스가 나타난다. 베타 자리가 전자가 풍부하다. 알겠죠? 예? 그렇죠? 자, 빨리 다 쓰세요. 쓰세요. 지우고 그 다음 할 거예요. 자, 됐죠? 됐죠? 자, 빨리 써. 빨리 써. 아이고. 아이고. 자, 다 썼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에잇.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이닐 할라이드. 아이고, 왜 바이닐 할라이드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거요. 브로마이드라고 할 수도 있고, 브로마이드는 또 뭐이기도 하고 해요. 브로마이드는 뭐이기도 해요. 할라이드이기도 한 거죠. 할로젠이란 말 알죠? 17쪽 원소를 할로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브로마이드이기도 하고 할라이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닐 브로마이드라고 쓸 수도 있고 바이닐 할라이드라고 쓸 수도 있고 하겠죠. 자, 이 바이닐 할라이드와 이 HBr 사이가 또 반응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요렇게.
자, 보세요. 보이죠? 자, 여기에 있는 요 브로마이드 델타 플러스예요, 델타 마이너스예요? 요 브로마이드 델타 플러스예요, 델타 마이너스예요? 델타 마이너스죠. 그 다음 여기는 요 수소 델타 플러스예요, 델타 마이너스예요? 델타 플러스라고 했죠. 이때 이 자리 무슨 자리라고 했어요? 상목 무슨 자리라고 했어요? 말을 해 크게. 안 들려 크게. 베타. 베타는 플러스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라고 그랬어요? 델타 마이너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전자는?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이때 봐봐.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는데 이게 딱 봐도 이건 마이너스고 딱 봐도 이건 플러스고 그럼 이 둘은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상목. 딱 봐도 플러스고 딱 봐도 마이너스고 이 둘은 싫어하겠어, 좋아하겠어? 좋아하겠어. 그렇지. 좋아해, 그래. 알겠어요? 알겠죠? 아, 그래. 상욱씨, 그래. 답해줘서 고마워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 이 브로마이드가 전자를 이압 하고 던지면서 파이그랍 전자가 수소한테 가고, 아이고, 수소가 다시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브로마이드한테 전자를 던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어요?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현상 뭐예요? 바로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M 타입으로 쓴 건데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만족하면서 수소가 결합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브로마이드 형식전은 어떻게 돼요? 얘 형식전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겠죠. 알겠죠? 플러스가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원래 브로마이드는 전기음성도가 큰 편이에요, 전기음성도가 작은 편이에요? 원래 브로마이드는 전기음성도가 큰 편이죠. 그런데 지금 플러스예요. 원래 많이 먹고 싶어 하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대식가인데 지금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럼 많이 먹는 사람이 밥을 못 먹었으니까 밥 주면 많이 먹겠어요, 조금 먹겠어요? 엄청 많이 먹겠죠. 상무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원래 전기음성도가 큰데 플러스야. 그럼 저 브로마이드는
가만히 있겠어? 전자를 다시 회수하려고 하겠어? 전자를 끌어오려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브로마이드는 어떻게 된다? 얘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다시 전자를 회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뭐가 떨어져 나왔었냐면 여기서 브로마이드 음이온이 떨어져 나왔을 거거든. 그죠? 그러면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이때 얘가 요 탄소 쪽으로 전자를 주면 브로마이드가 다시 전자를 회수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요게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됐다. 그게 뭐라고요? 요 알카인이 뭐가 되는 미케니즘? 제미널 다이브로마이드가 되는 미케니즘이에요.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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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요, 뭐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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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코프 니코프 룰로 베타 자리에 붙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죠. 플러스죠. 그래서 1이 붙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내 말 알겠어요? 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인력 때문에 얘가 1이 들러붙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마르코프 니코프를 따르게 된다 라는 설명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설명 방식은 이런 설명 방식이 있어요. 어떤 설명 방식이 있냐면 여기서 이 브로마이드에 여기가 알파 자리다, 여기가 베타 자리다 라는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설명 방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통해 결합해 들어가면 여기가 형식 전화가 플러스가 되거든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즉, 이 파란 전자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노란 전자가 수소랑 결합을 했다 라고 치면 내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중결합이 있어. 이중결합에 어디에 수소가 붙으면 반대쪽 자리는 무조건 뭐라고 했지? 이중결합에서 수소가 어느 자리에 붙었어? 이중결합에 수소가 어느 자리에 붙었어? 그러면 그 옆자리가 항상 뭐지? 플러스가 된다고 했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우선 플러스 양이온을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재밌게도 탄소 양이온은
옥텟 만족하나? 탄소 양이온은 옥텟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이때 브로마이드 옆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전자 제공을 해주면 이 사이에서 공명 구조가 나타나며 이 자리가 옥텟을 만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로마이드가 붙어있는 알파 자리가 플러스를 띄는 게 중간체를 안정화시키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하기도 해. 그래서 그런 설명도 있고 이런 설명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나처럼 설명을 하면 설명이 좀 빠른 거지. 즉 알파 자리하고 베타 자리의 전자 분포를 생각하면 수소가 어디에 붙는지를 금세 먼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유기화학 반응 메커니즘이 복잡해지고 나면 이렇게 베타 자리의 마이너스 속성을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 방식이 있다. 알겠죠? 그렇죠? 뭐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써도 돼요. 다 근거가 있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다 좋은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책도 있고 저렇게 설명한 책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네. 좋습니다. 됐다. 어쨌거나 뭘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 반응 개요를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메커니즘 적으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냥. 네. 또 뭐 자기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면 없는 건 줄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괜히 또 내가 또 논문 찾아서 주고 귀찮으니까 그냥 해요, 알겠죠? 그냥 해요. 그러니까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은 내가 모르면 없는 건 줄 알아요. 네. 하여튼 그러다. 자 보자.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거기 자 example 1 여기에 짜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저 반응 메커니즘으로 바로 판단해야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아니라 반응 개요를 보고 이거에 맞게 그려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자, 잘 봐요. 수소가 있는 쪽으로 수소가 계속 붙죠. 무슨 룰? 마르코프 니코프 룰로 뭐가 만들어져요? 제미널 다이아몬드 브로마이드가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 있는 삼중결합에는 수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삼중결합에는 어느 쪽에도 수소가 없기 때문에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둘 중 거의 비슷한 비율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도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상욱 씨 이해했어요? 모르겠어요, 상욱 씨? 알겠죠?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렇게 여기에 EHBr. 그럼 잘 봐요. 이런 게 이제 다 뭐냐면 이런 게 다 그냥 이게 눈속임인 거야. 이게 다 그냥 괜히 헷갈리게 하려고. 이게 뭐야 이게. 여기 알킬 그룹이야. 알킬 그룹. 알겠죠? 그럼 여기 뭐 그리면 되겠어? 자, 그려봐. 시작. 그려봐. 자, 제미널 다이브로마이드 뭘 만족하는? 마르코프 니코프를 만족하는. 그려봐 빨리. 아이고. 자, 그려봐요. 자, 건이 보자. 왜 안 썼어요? 오케이. 자, 당신 보자. 자, 봅시다. 잘했어요.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자리 탄소가 이거다. 알겠죠? 자, 오케이, 됐다. 그러면 4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